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교계도 이 시기만큼은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삶의 본질과 소중한 가치를 돌아보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이 거룩한 주간을 지나며 지금 이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 소식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긴장감이 흐르는 요즘이라서 그런지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성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네. 본 내용에 앞서서 장로님께서 이 성금요일 메시지 한 말씀 나눠주시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권면의 말씀 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세상은 험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전쟁과 성경이 벌써 말씀하신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네. 전쟁과 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네. 우리가 땅에서 보이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육신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지만은 영어로는 Good Friday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굿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맺히는 그 열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까지의 순종,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영생.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Good Friday Worship Service가 있지만은 또 한국 교회도 이제는 조금 그 금요일 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순종.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나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좋아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 우리가 그 이스터라는 표현을 쓰고 Resurrection Sunday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어쩐지 그 세상이 쓰는 이스터라는 표현을 쓰면은 자꾸 토끼가 생각나고 계란이 생각나는데, 네. Resurrection Sunday라고 그러면은 확실한 부활절. 네. 이스터에 와서 많은 가게들이 그 이스터 세일도 하고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은 네. 그들은 절대 resurrectio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네. 부활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라는 Resurrection Sunday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죠. 네. 그래서 그 미국 교회에서는 주일날 그 부활절 주일 아침에 예배를 사야 하시는 분이 처음에 나오셔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He is risen 이라고 하면은 청중들이 He is risen indeed,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He is risen, 현재형과 과거 그 완성형이 같이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여 계신다라는, 네.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를 이제 하거든요. 네. 예, 그같이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부활해 계시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세상에 말하는 것 같이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는 과거에 그 요즘은 옷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은 제 흰색 그 양복 자켓이 있었는데 네. 장례식에 제가 참석하게 될 때는 흰색 자켓을 입고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죽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죽으면은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부활을 생각해야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네. 죽음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망하는 죽어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거쳐가는 사람들이라 네. 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로님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장로님, 오늘로 이란 군사 작전 개시 35일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어떤 내용인지 잠시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거의 매일 기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고 그 이란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번 주에 그 TV를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사실은 전 세계가 보고 있었죠. 그렇죠. 국민들에게 이번 그 이란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대화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볼 때는 한번 제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신 네. 분도 계시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번 제가 어떤 말을 긴 연설은 아니었습니다. 네. 한 2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연설이지만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번 주에 그 우주로 떠난 아르테미스 2 미국 그 달 탐사 네. 이제 우주선이죠. 그것이 그날 그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란전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란에서의 군사 목표는 거의 다 달성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란의 해군과 공군을 파괴했고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도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네.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적이 이란이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라고 구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네.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 계속 공격할 때에 아니 그 정권 교체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권 교체가 목표는 아니었지만은 그 강경했던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건 조금 좀 미흡한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은 정권 교체는 이란 국민들의 몫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지상군을 그제 파견해서 지상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큰 그 여러 가지 그 파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나 이 정도쯤에서 이제 이란 그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해왔던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완성하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들이 그 반정부 시위를 최근에 하면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설 수 있을까?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한 2-3주 정도 더 군사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전쟁을 끝낼지에 대해서는 물론 답을 할 수가 없죠. 그 답을 네. 한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그냥 참으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언제까지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또 비판을 하는데 그것은 전쟁하면서 그런 걸 네. 요구하는 것은 조금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이란의 전력 발전하는 시설과 석유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예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이란에서 가장 그 큰 다리를 하나 파괴시켰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군사 시설은 대부분 이제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파괴를 다 한 것 같고 이제 민간인 시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전쟁이 끝나면은 이란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파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트럼프 정부의
지금 딜레마는 이쯤 되면은 정상적인 정부가 되면은 항복을 해야 되는데 네. 항복을 안 하고 버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중앙 지휘 그 세력은 다 제거가 됐지만은 네. 그 지휘권이 이제 다 이제 분산이 되면서 누가 정말 그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는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 그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끝을 내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아주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차질도 전쟁이 끝나면은 해소될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 헤르모스 해협이 봉쇄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너희들이 와서 해결해라. 네. 그런 말을 합니다. 네.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이게 중국은 반응하기를 아니 미국은 너희가 이 사태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리고 근데 미국의 입장은 아니 우리는 미국은 그쪽에서 기름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헤르메스 해협이 봉쇄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느냐. 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아무도 나선 나라들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 이 담화에서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하지는 않았는데 네. 나토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빠지겠다. 네. 우리가 너희들을 그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비용을 치러가면서 너희 나라를 보호해 주는데 지금 이런 사태에서 사실은 이란이 개발한 미사일이 유럽, 서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사일들을 개발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서유럽도 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무기를 개발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 frustrate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휘발유 가격 상승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것들은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은 바로 회복이 된다. 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새로운 내용 없었고 이 그 담화를 주목하고 있던 전 세계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그 기대는 이 담화를 통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선언을 할 줄 알았는데 네. 하지 않으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그 정시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네. 기름값을 치솟고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은 이제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됐다.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발표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종합해서 뉴스를 열심히 보지 않는 그 지금까지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아직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좀 보고하는 네.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핵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자꾸 이렇게 협상을 유도하는 그런 좀 타협의 여지를 좀 계속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 쪽에서는 어떻게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좀 많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인 정부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그 세뇌부들 그 결정권자들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 결정권이나 지휘권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각 나라 각곳에 흩어져 있는 곳에다 이제 같이 흩어져 있다고 볼 수 봐야 되고 네. 그래서 협상의 대상도 좀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세력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참 그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군사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했다,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물러날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찝찝하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그 군부가 군이 그 혁명 방위대라는 그 군이 굉장한 막강한 그런 세력인데 그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네. 나라를 장악하고 과거보다 더 악한 정부가 되면은 네. 그러면 도리어 더
그렇죠.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네.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가 많을 겁니다. 네. 트럼프는 뭐 자신 있는 것 같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 물론 이제 면모상으로 전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위협하고 네. 그리고 절대로 이라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지는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당장은 아니었는데 왜 지금 이것을 시작했을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그 이유는 중국을 견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중동 지역의 그 친미 친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란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누네와 가시와 같은 그 다른 그 중동 국가들은 이미 그 트럼프 1기 때에 아브라함 코드라는 그런 협상을 통해서 이미 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놨는데 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게 중동 전체 지역을 친미 지역으로 만들어내려고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은 원래 그 외국에서 싸게 에너지를 들어와서 그것으로 가공을 해서 수출해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네. 근데 그들의 이 에너지 공급원이었던 베네수엘라를 벌써 이제 미국이 삼켜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이란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러브 전쟁을 빨리 끝내고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놓으려고 하는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고립이 되니까 중국 물론 내부 사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국은 내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완전히 고립이 되고 네. 특히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상당히 더 큰 어려움이 겹치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번에 올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만을 생각했다면은 일으키지 않아야 할 전쟁이었다. 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만일 이 전쟁이 진짜 2, 3주 만에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은 네. 뭐 이번 선거는 완전히 필패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민주당 측에서 하는 말은 아마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내려올 거다. 왜냐하면은 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그 이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그 했던 것 같이 계속해서 그 탄핵을 시도할 것이고 네. 그러면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리에 내려오고 JD 벤스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트럼프를 사면해 주는 네.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민주당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중간선거를 생각할 때는 그 일으키지 않아야 할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들이 민주당 대통령을 포함해서 과거의 대통령들이 이란의 만일 원자 그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군사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네. 말은 해왔지만은 실제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많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칭찬해 줄만 하긴 하지만은 네. 또 상당히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그 처한 상황이 상당히 좀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좀 좋지 않은 시기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터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면은 그 대의를 보고 큰 그 일을 그 그림 생각으로 이제 일을 이렇게 좀 희생을 각오하고 네. 그런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봐줄 수도 있고 또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그 패라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번 전쟁에서 패하기를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앞으로 2, 3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때 그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베트남 전쟁을 거의 20년을 했습니다. 네. 예,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이제 74년도에 철수를 했으니까 17년, 18년 동안 이제 관련돼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한 명 그 남아 있는 모든 세력을 다 제거하려고 든다면은 네. 오늘도 그 전투기 하나 떨어졌거든요. 네. 미국 전투기가 네. 떨어진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만일 인질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안 좋은 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네. 2, 3주 안에 무엇을 해결이 됐으면 목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그것을 끝내고 철수하는 것이 네.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전쟁 소식만큼이나 또 이민 사회를 뒤흔드는 뉴스가 또 있는데요. 바로 지난 1일 연방 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폐지 관련 행정 명령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구두 변론에서 오간 핵심 쟁점은 어떤 내용인가요, 장로님? 예, 제가 지금 한 8분 남은 것 같은데 네. 이것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이번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된 후에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 거의 2천만 명에 달하는 많은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고 그들이 낳는 미국에서 낳는 아이들이 다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원정 출산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중국계가 미국에 와서 출산하고 다시 애를 데리고 돌아간 경우가 거의 100만 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론 한국도 있죠. 한국도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네. 굉장히 이렇게 저돌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와서 아이를 낳아서 미국 시민으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데려가서 키워가지고 다시 걔들이 성인이 된 후에 미국에 와서는 대통령에도 출마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100만 명이라는 그런 미국의 시민권자가 유권자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출생 시민권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고 그래서 2기가 시작된 후에 바로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이제 내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했고 소송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을 그것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판결을 내리니까 트럼프 정부가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네. 항소를 하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법원에서 이거는 중요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들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구두 변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그 법무부 변호사가 나와서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했고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이제 ACLU에서 나와서 민주당 측 사람들입니다. 나와서 이제 설명했는데 쟁점은 물론 이제 미국이 건국된 후에 그 남북 전쟁, 미국 내전인 남북 전쟁 흑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 있었죠. 네. 1865년에 그게 이제 그 끝이 났는데 끝이 나자마자 바로 의회에서 해방된 전쟁을 통해서 해방된 흑인 노예들과 그들의 자녀들, 미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미국의 시민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을 만들면서 그 시민권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외국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으며 과세되지 않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제 그때 제외시켰습니다. 네. 를 제외한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법을 내렸습니다. Civil Rights Act of 1866, 1866년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끝난 이듬해 다음 해에 이제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68년에 미국의 헌법의 수정 헌법 14조를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그 시민권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그가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외국 정부 다른 나라의 그 권 아래 있지 않고 네. 미국에 영주하면서 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 이제 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당시에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인 노예들
그들은 이제 이미 미국에서 오래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미국에서 살아갈 그 영주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미국 시민으로 받아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법을 만들고 헌법을 수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의 부모가 미국 시민이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미국에 영주하는 부모의 자녀이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잠깐 여행을 왔다든지 혹은 원정 출산 같이 네. 출산을 목적으로 잠깐 미국에 와서 출산만 하고 돌아가는 네. 혹은 지난 4년 동안 불법으로 국경을 많이 넘어온 것 같이 불법으로 입국한 그러니까 미국의 법을 어기고 들어와 있는 네.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미국 시민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너무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한 거죠. 그런데 네. 한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로부터 한 30년 후엔 1898년에 당시에 그 미국의 철도를 깔기 위해서 들어와 있던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이 경우는 한 20대 초반에 한 젊은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친구가 중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때에 입국을 거부를 당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제 이유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그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이 친구는 시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부모가 이미 이 친구를 그 낳을 때에 미국에 15년째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미국이 그 사람들의 집이었다. 영주할 집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그 30년 이전에 그 흑인 노예를 위해서 만들어왔던 그 이제 법안과 헌법의 수정안을 적용을 해서 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부모는 이미 미국의 그 국가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 판결을 가지고 지금 이제 쟁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부모 혹은 잠시 그 여행을 왔거나 그 출산만을 위한 목적으로 잠시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부모들에게는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이고 그 민주당 쪽에서의 입장은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예외 사항은 헌법에 없다, 법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고 대법원의 판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든지 혹은 중국 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출산을 위해서 원정을 와 있든지 네.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 대법원의 그 구두 변론에 제일 앞자리에 와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비판을 했고 네. 그만큼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유례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은 이제 압박을 가하는 압박이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네. 트럼프 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변론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네.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국을 읽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장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판결은 그 올해 6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